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관망세가 나왔지만 유럽에서는 혼조,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간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분위기가 살짝 달랐습니다. 자, 종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한 강보합 정도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나흘 만에 반등 성공한 것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또 워낙 깊었죠. 이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0.4% 올라가게 되면서 12,4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키워드 체크해 볼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연준, 두 번째 지표, 세 번째가 정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는 정책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긴축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대표적인 또 비둘기파 중에 하나인데, 비둘기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에 칼을 물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좀 걱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긴축을 조금 더 오래 공격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한때 3.1% 이상까지 치솟았던 그런 영향력을 미쳐줬었고요. 또 9월 FOMC에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크게 밟는데 가능성이 50%대에서 60%대까지 더 올라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가 경제 지표인데요. 혼조로 거래를 마쳤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부진한 느낌이 좀 더 강했습니다. 우선 7월 내구재 수주하고 7월 주택 판매 지수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내구재는 전월 대비해서 보합입니다. 하지만 전망치를 하회한 것이고요. 3개월 동안 오르다가 지금 7월 들어서 이러한 이 회복세가 좀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7월 주택 판매 지수도 있는데요. 팬딩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전월 대비 1% 감소를 했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2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과 관련해서 데이터 업체인 블랙라이트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7% 하락하게 되면서 3년 만에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새로울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학자금 대출을 탕감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도 되지만 동시에 탕감된 것만큼 다른 쪽, 그러니까 특히 이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요. 골자는 이겁니다. 이 학자금 대출 상환이 8월 말인데 연말까지 좀 더 길게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의 국민은 $10,000의 대출금을 탕감하고 그것보다 더 힘든 저소득층은 $20,000까지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고요. 이것 때문에 일부 여행주들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2%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갑니다. 1.2%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0.7%.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안 좋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좀 반등을 나온 거고요. 가장 덜 오른 섹터는 IT가 강보합 정도로 시장 내에서는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기보다는 약간의 상승, 약간의 하락, 그러니까 관망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크게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좀 강세를 띄었던 섹터들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개별적인 소식들도 겹치게 되는데요. 우선 성장주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강보합과 약보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있고요. 이벤트로만 따져봤을 때는 애플이 한 0.1%밖에 못 올랐지만 이제 곧 신형 아이폰과 관련된 그런 발표를 담은 이벤트 초대장이 발송이 됐다라는 그런 모멘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신형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장중에도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띠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하고 인투이트가 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실적을 잘 냈고 또 양호한 전망까지 내게 되면서 이날 인투이트가 3.6%로 강하게 올라갔고요. 세일스포스닷컴도 2.2%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일스포스닷컴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보다는 이제 전망이 좀 낮춰졌다는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간 외에 6% 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체 쪽에서는 일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장비업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7%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로는 인텔 쪽에서 하나 좀 나왔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이 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인텔이 한 0.2%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0.4% 조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그래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장 이후에 시간 외에서 지금 4%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네, 다음은 정책과 관련해서 오른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되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쪽 산업재 쪽에 들어가 있는 비행기, 그러니까 여행, 항공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큰 종목 중에서는 델타항공이 1.3%,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중소형 쪽에서는 1.2%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크루즈 쪽이 좀 강했습니다. 지금 카니발 코퍼레이션 5.3,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 7.6%,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8%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조트 쪽에서도 평균 2%대 상승세, 그리고 호텔과 관련된 종목들도 1%에 거의 근접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날 시장에서 유독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징동닷컴이 최근에 실적 개선을 이유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판듀오디오가 미국 시장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5% 이상 급등. 그리고 알리바바와 바이두 역시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대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진했었던 전기차 3인방, 이날은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니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조금 더 출하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3%의 강세로 가장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주택과 관련해서 톨브라더스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그런 건설사인데요. 지금 고급 빌라를 짓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1.2%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적은 잘 나왔지만 전망이 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실적은 매출 24억 달러, 주당 순이익 2.35달러,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좀 부합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와줬지만 이 전망 쪽에서는 앞으로 CEO가 3분기에도 수요가 좀 크게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걱정을 했고요. 또 주택에서도 주택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 자체가 이 건설 심리 자체가 8개월 연속으로 하락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 톨브라더스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단독 주택 건설 이런 속도 자체가 5개월 동안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실적 덕분에 올랐지만 시간 외에서는 약간은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다음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금 인상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좀 호재가 나오면서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우선 기본 운행 요금 자체는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값이 오른 거는 아니고요. 그 옆에 그 배를 탔을 때 부대 시설과 관련된 요금들이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비용을 줄여준다라는 그런 마케팅도 동시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시장 분석이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배를 타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크루즈 회사들이 이날 좀 더 날개를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야 될 길은 아직도 좀 멀어 보이는데요. 이날 7.7% 오르면서 41달러에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자,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약간의 방향성이 혼재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보면서 유럽도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과 프랑스 거의 한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고 영국만 약보합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도 뭐 큰 재료는 없는 가운데 연준 위원의 발언이 유럽 시장에 거의 장 후반에 좀 반영되면서 영국만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95달러 근처까지 왔는데요. 자, 1.2%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은 지금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크게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해석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고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게 되면서 1%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좀 더 완화되면서 이날 금값은 소폭 상승했고, 그리고 마지막 국채 수익률은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장중에 좀 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 5.6bp 정도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3.1%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요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증시 계속해서 좀 관망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3일 연속 하락에 대한 저가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연방준비제도가 개최하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높아진 모습인데요. 최근 연준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최근 시장의 하락을 가져왔고, 만일 제롬 파웰 의장까지 이번 연설을 통해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경우 시장에는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를 내놓았던 소식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모습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 12만 5천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일 발표된 S&P 글로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 부진에 이어 오늘 발표된 내구재 주문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7월 내구재 수출 실적은 전달과 변화가 없는 2,735억 달러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였던 1%의 증가를 하회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택 가격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데이터 분석 업체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77%가 하락했고, 월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거의 3년 만에 처음이었으며 하락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도시빌러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호제가 10%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시애틀이 7.7%, 샌프란시스코는 7.4%, 샌디에고 5.6%, 로스앤젤레스가 4.3%, 그리고 덴버가 4.2%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집값이 하락 전환된 것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올해 3% 수준이었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현재 5.75% 수준입니다. 블랙나이트 측은 현재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 20%를 내고 30년 모기지를 받을 경우 가구 소득의 32.7%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3%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지난 25년 평균치가 23.5%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이 3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신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미국 자동차 컨설턴트는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전년 대비 11.5%가 상승한 46,259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것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재고 부족으로 인해 판매는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8월 신차 소매 판매가 980만 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2.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 운송 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로 인해 혜택을 받은 자동차 산업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장의 부활로 인해 2022년 전 세계 경채 판매는 약 100만 대에서 8,18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홈 트레이닝 업체 펠로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홈 자전거 업체 펠로톤 인터액티브가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전거 등 자사 제품 판매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제품에는 사이클링 신발과 웨이트, 덤벨 및 요가 블록을 포함한 액세서리와 의류도 포함되는데요. 자전거 가격은 $1,445이며 가이드 가격은 $295로 책정됐고, 펠로톤은 추가 비용 없이 자전거 조립을 위한 지원도 제공할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아마존을 통해 유통 채널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며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유기적인 방법이라면서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펠로톤의 주가는 20.3%가 급등해 $13 48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한 25만 5천 건이며, 이어 상무부의 2, 4분기 GDP 수정치가 이어지고 얼타 뷰티, 델, VM웨어, 마벨 테크놀로지, 워크데이, 달러트리, 벌링턴 스토어스, 달러 제너럴, 갭 잉크,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에버크롬비 앤 피치, 어펌, 샌더슨 팜스, 타이탄 머시너리, 그리고 펠로톤 인터액티브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